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힘이 납니다. 그럼 바로 달려볼게요. 오늘 제가 구글 트렌드를 열어봤는데요. 보통 구글 트렌드에서 한 키워드가 갑자기 치솟으면 뭔가 큰일이 났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3개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D3, 도조의 칩,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 이 3개가 거의 같은 시간에 검색량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팬덤은 물론이고 IT 업계 종사자들, 심지어 우주 산업 관계자들까지 전부 이 세 키워드를 동시에 검색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제대로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완전히 뜯어서 설명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야기의 출발점은 2026년 4월 4일입니다. 장소는 텍사스주 오스틴. 거기서 TLIFAB 론칭 이벤트가 열렸어요. TLIFAB,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죠? 테라팹. 테라는 1조를 의미하는 단위고 팹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뜻하는 팹리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엄청난 규모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공개한 게 바로 테슬라, xAI, 스페이스X 이 세 회사를 아우르는 향후 10년치 실리콘 로드맵이에요. 실리콘 로드맵이라는 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 반도체 칩 전략 청사진이에요. 앞으로 어떤 칩을 만들고 그 칩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TRAF에 비해서 공개된 내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양이 많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발표장 현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건 당연히 AI5와 AI6 칩이었어요. 이 두 칩은 앞으로 수백만 대 규모로 도로를 누비게 될 로보택시들과 공장 물류센터 각종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몸을 써서 일하게 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 프로세서예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 수십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게 전부 AI5와 AI6위에서 돌아간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 발표 슬라이드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에서 공개된 루나 매스 드라이버 관련 영상을 주의 깊게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두 부류가 공통적으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슬라이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세 번째 칩, 바로 D3예요. D3, 이게 뭔지 아세요? 도조3의 약자입니다. 도조의 세 번째 세대,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도조 프로그램의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도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D3가 등장하는 게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 감이 오거든요. 도조 프로그램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테슬라가 들고 나온 게 D1 칩과 이 D1 칩들로 구성된 도조 슈퍼컴퓨터였어요. 목표는 하나로 단순했습니다.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한 지상용 비디오 학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서 수집하는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서 자율주행 AI를 계속 학습시키는 구조인데요. 이게 말은 간단해 보여도 데이터 양 자체가 천문학적이라 일반 GPU 클러스터로는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최적화된 칩과 시스템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거였죠. 그 다음 단계로 D2 칩, 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어요. D1에서 D2로 넘어오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도조 프로그램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FSD와 옵티머스 로봇의 아키텍처를 AI5, AI6라는 통합 프로세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방향으로 내부 전략을 정리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 훈련 용도로만 쓰던 별도의 도조 시스템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xAI는 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용 GPU를 쓰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겹치면서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슬슬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조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폐기 수순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논조의 기사들을 여러 개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나름 설득이 됐어요. 도조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를 AI5랑 AI6가 대신 처리하고 xAI가 상용 GPU로 간다면 도조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요, TRAFAB 발표가 그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도조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진화한 거예요. 그것도 지상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 거였어요. 그 다른 차원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지금 AI 산업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한계부터 짚어야 해요.
이게 D3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데 핵심 배경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체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가려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더 많이 필요하고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구 전체에서 1년 동안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컴퓨팅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100기가와트에서 200기가와트 수준이에요. 그것도 지역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 냉각 시설 공사 기간,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이상 빠르게 늘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정부 인허가, 환경 규제, 지역 주민 반대, 전력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컴퓨팅 파워의 규모가 테라와트, 나아가 페타와트예요. 테라와트가 1조 와트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서 연간 추가할 수 있는 컴퓨팅 용량 최대치가 200기가와트인데 테라와트를 달성하려면 그것보다 수십 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구 위에서 이걸 달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그러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3 칩이에요. 자, 이제 D3 자체를 뜯어볼게요. D3는 AI5나 지금까지 나온 어떤 지상용 프로세서와도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동시에 우주가 줄 수 있는 독특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된 칩이거든요. 첫 번째 특징부터 얘기해 볼게요. 열 관리 문제입니다. 지상에서 고성능 칩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열 발산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버 냉각 시스템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서버 자체를 돌리는 전력에 버금갈 정도로 커요. 거대한 냉각 팬들, 정밀 에어컨 시스템, 순행 장치, 이게 전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칩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열을 감당하지 못하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요? 우주는 끝없는 열 흡수원이에요.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열을 전자기파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무한정 방출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억지로 열을 어디로 빼내야 하는 것과 달리 우주에서는 그냥 두면 열이 사방팔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 말은 지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고전력으로 칩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D3는 이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프로세서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 하에서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방사선 경화 설계예요. 우주는 지구 자기장의 보호권 바깥이에요. 지구에서 우리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지구 자기장이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 궤도 위성이나 우주 서버는 그 보호 없이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항상 노출돼 있어요. 이게 일반 반도체에는 치명적이에요. 비트 플립이라고 해서 저장된 데이터의 0이 1로 혹은 1이 0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AI 연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오겠죠. 더 나아가서 반도체 소자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D3는 이 문제를 나중에 패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칩의 아키텍처 수준, 그러니까 설계의 가장 기초 단계부터 방사선 경화 처리를 적용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겉에 보호 장치를 붙인 게 아니라 칩 자체가 방사선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 D3 칩들을 우주에 어떻게 올려보내고 어떤 형태로 운용하냐? 여기서 AI, 세트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D3 프로세서들은 100kW급 궤도 서버 렉에 빽빽하게 탑재됩니다. 이 서버 위성 하나의 무게가 약 1톤 정도 되는데 이걸 궤도로 올려보내는 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에요. 스타쉽의 페이로드 용량과 발사 비용 구조를 감안했을 때 이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이 경제성 부분을 좀 더 파고들면 흥미로운 논리가 나와요. 테라폼이 발표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담한 예측을 내놨는데 수년 안에 칩을 우주로 발사하는 비용이 지상에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보다 실제로 더 저렴해질 거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가능한지 하나씩 따져보면 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핵심이 태양광이에요.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리면 하루 24시간, 밤낮 없이 끊김없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지구 표면에서는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이 멈추잖아요. 그 공백 시간 동안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필수인데 이게 구축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유지 관리 비용도 계속 들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그 무겁고 비싼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처음부터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우주용 태양광 패널은 지상용보다 제조 비용이 오히려 낮아요. 지상용 패널은
D3는 바람, 비, 눈, 중력 이런 물리적 하중을 수십 년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강화 유리와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필요해요. 무겁고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반면 우주에서는 그런 하중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훨씬 가볍고 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재료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계산하면 D3 칩 클러스터를 궤도에서 운용하는 총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더 싸지는 시나리오가 수치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큰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D3가 결국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테슬라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나 옵티머스 로봇 훈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D3 칩은 테슬라의 AI 야망과 스페이스X의 행성 간 이주 목표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AI 후네가 우리 차를 운전하고 옵티머스를 통해 인간의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눈에 보이는 역할을 맡는다면 D3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생태계의 척추가 되는 거예요. 궤도 위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거대한 D3 기반 AI 세이티 미니 군집은 세 가지 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첫째로 XAI의 인공지능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해요. 지구에서 구조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테라와트, 페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우주에서 확보하는 거죠. 둘째로 화성 인터넷 구동이에요. 이게 공상과학 소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화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의 핵심에 D3 기반 궤도서 버가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인류가 심우주로 뻗어나가는 것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D3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볼게요. TERAFAB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도조는 지상에서의 용도가 줄어들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물리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주로 진화했다. 테슬라의 실리콘 전략은 AI5 AI6로 지구를 커버하고 D3로 우주를 커버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중 구조로 완성된 거예요. 처음에 구글 트렌드에서 테슬라 D3, 도조 칩,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 이 세 개가 동시에 치솟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왜 그 세 키워드가 동시에 올라왔는지 보이시죠? 세 개가 각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략에서 각기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도조라는 하드웨어가 D3라는 칩으로 진화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형태로 구현된다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D3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을 잡아서 제대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올게요.